보령의 그 남포우석이 참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돌입니다. 그래서 임금들 능비석을 여기서 다 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어구덩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구덩이라는 건 임금어자, 임금의 그런 돌을 채석하는 곳이다.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을 그 임금들 비석으로도 많이 썼고, 지금 제일 적은 건 1200년 지난 최치원 선생이 지금 낭야화선비가 1200년이 지났잖아요. 성주사지에.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들이 지금 채석하는 돌에 비하면은 한 5등급 돌 대가의 겉돌. 속에서도 파네. 지금 기계가 좋으니까 속에서 파내지만, 그게 1200년 됐어도 그 글씨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만큼 오석이 세월이 가도 마모가 덜 되고, 그 다음에 변질이 잘 안 온다. 이거 오석의 장점이에요. 중국하고 비교하면은 중국은 철분이 많이 섞여가지고 금방 산화가 되고 마모가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비를 세우는 거는 중국 오석도 안 세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오석이 비싸니까 한때는 90년대 중국 속을 많이 수입에다가 막 중국 속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조상 비를 세운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 속으로 너희들이 해라면냐. 그러니까 일을 많이 남기려고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그 질문이 와서 그렇게 올렸다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오석이 이게 세계적인 돌입니다. 일본이 저걸 수입해 가려고 막 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비문화가 아니거든요. 매장 문화지. 예. 근데 일본은 그 비림이 30만 평 완성됐는데 그건 중국 속으로 다 수입해다가 만들고 지금 완성 단계에 있죠. 예. 그게 오석이에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인사동에서 이제 한 40년간 이제 글을 쓰고 참 미협의 초대학과도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광개통비 왜곡을 84년대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광개통비가 왜 이 금속 작업을 한 게 저렇게 거대한 비가 세상을 놀래게 하느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몰두해가지고 이제 웅천에 이제 돌을 구하러 여기도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웅천에 돌하고 연관돼서, 그래서 저걸 저기 광개통비 아닙니까? 예. 6m 39고요, 높이가.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길림성, 지금 백두산 가는 길에 지금 세워져 있죠. 414년에 이제 저걸 세웠고요. 그게 이제 저 비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재현을 했어요. 복원들 한다고 해서. 그래서 좀 일본이 저 100년 전쟁을 한 겁니다. 왜곡하려고. 그러다 중국에서 이제 일본 편을 들어줘가지고, 저걸 왜곡을 하고 문자를 다시 하고 뭐 한 거를 2차전 때 막 변조도 하고 그랬죠. 그 사건들이 엄청납니다. 그걸 안 되겠다. 왜 이걸 그랬냐. 거기에서 이제 제가 파고 들다 보니까 광개통비를 재현하고 저걸 복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도 수십 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7, 8년 전에 구리시에다 복원을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돌이 여분이 있어서 지금 저 돌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 돌이 원래 중국 광개통비 석하고는 틀리는데 만들어 놓으면 비슷해서 저걸 이 지역에서 채석해서, 저는 5석은 아니고 채석해서 저걸 만들고, 하나는 내 친구 겸 제자가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안 하고, 하나는 누가 이제 주문하면 이제 세우려고 이제 우선 세워놨죠. 이게 비를 재현한다는 거는 첫째는 그 비를 많이 가서 봐야 되고, 또 척도도 해야 되고, 또 내용도 알아야 되고, 글씨가 어떻게 새겨졌는가도 알아야 되고,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비가 중국을 가서 저걸 보니까 지금은 저 유리로 이렇게 해놔서 들어가 사진도 못 찍게 하죠. 그래서 고우리전이 96년도에 KBS하고 우리 국립박물관에서 했었죠. 예, 그때 이제 만든 게 에파피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에파피가 지금 전쟁기념가 서 있고, 그 고구려 광개통비를 참 만드는데 좋은 질문하셨어요. 우리나라 학자분들이 역사성이 어떻다, 뭐 글자는 이렇다 하지 실질적으로 새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모조를 하고 왜곡을 해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판단을. 그래서 내가 그 파고들면서 저걸 새기고 재현을 하고 뭐 적은 것부터 소품부터 저걸 큰 거를 쓰지 막 내가 예산했을 때 저걸 세멘트로도 만들어 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나 수없는 저 생체하고 그때 결국은 이제 저걸 구리시에다가 이제 7년 전에 복원을 했죠. 근데 지금 저걸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 복원을 다시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각 지역에 지금 뭐 자기 나름대로 재현도 하고 했죠. 근데 이제 독립기념관에 지금 하나 서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 못 주게. 그 계룡원에서 기증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게 이제 90년도 아고전 할 때 척도를 다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가서 지금은 이제 척도를 못하지만, 그 전면이 이제 저게 이제 그 양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위가 넓고 밑에가 좁아요. 그러니까 사면이 자연 그대로 돌을 조금만 치석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800 늑자가 새겨진 겁니다. 글씨 하나 크기는 15cm 제일 큰 거, 제일 적은 건 9cm. 뭐 이런 차이점도 이제 나중에 다 분석을 했죠. 그럼 글자가 15cm하고 이제 9cm도 있고 그게 어떻게 새겨졌냐? 그래서 이제 41자씩에서 앞에는 11줄, 10줄, 16줄, 9자 이래서 1804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한 150자 정도는 이제 식별이 불가능해요. 나머지는 이제 식별이 가능하고. 근데 그 전면은 이제 역사성을 띄운 거고, 그 이제 고구려가 세운 그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면 삼면은 지역 확장한 그 전부 기록돼 있죠. 그리고 사면에는 저거 수묘 어떻게 해서 능비를 보관하고 어떻게 해서 지킬 건가 이걸 어명으로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능비냐 또는 역사비냐 이렇게 이제 근데 능비나 역사비나 같은 거예요. 예, 그 탁본을 가지고 했죠. 그 실제 이제 탁본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이제 석회탁본이라고 해서 한 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이제 탁본이 한 8점 있고, 중국에는 한 15점 정도 있고, 우리나라는 탁본이 없고 처벌된 것만 있어요. 청명 선생님이 옛날 일본에서 선물 받아서 처벌했는데, 그럼 그걸 탁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탁본을 한 벌이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국립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실제 다 봤지만은. 근데 그걸 우리나라 거하고 이제 일본 수곡본하고 중국 반정원 거하고 또 우리나라 그 청면선 처벌된 거하고 세 개를 놓고 하나를 만들어냈죠. 짜집기를 해서. 그리고 원본으로 발표된 거하고 다 분석을 했죠. 그래서 그 만든 그 탁본 가지고 실제 크기를 붙여가지고 그걸 새기고 또 탁본에서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현을 하게 됐죠. 가짜가 우리나라 맞죠. 우리나라에 이제 가짜가 지금 한 몇십 벌이 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따 한번 가짜를 한번 내가 비춰드릴게. 그게 뭐 90년도 뭐 이때는 막 몇천만 원 주고 들어왔죠. 근데 가짜가 지금 전부 다 가짜죠. 모조. 그러니까 가짜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가짜가 임의대로 만든 거냐, 탁본을 붙여서 만든 거냐, 아는 사람이 만들었냐. 근데 탁본 붙여서 만든 거라면은 그게 원본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아니고 임의대로 형식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사체 가질 않아. 그것이 뭐 몇 수십 벌이 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발표하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탁본에 이건 저기로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감정하러 많이 다닙니다. 지금도 얘기만 하면 전 한 5분, 3분만 보면 가짜가 딱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가짜가 내가 발표한 뒤로 농짝에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그 중국석을 수입에다가 한 겁니다. 수입. 응염 수입인데 그걸 중국 사람 데려다가 각을 한 거거든요. 그거 이제 그 고증은 성문대 이영구 박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룡건설에서 그걸 기증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독립견에서 만들 때 전에 이문원 관장님이 저보고 한번 좀 봐달라. 나 고구려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엉터리야. 이거는 근사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독립견에가 세웁니까? 그래가지고 그 독립견에 간 이문원 관장님이 이걸 못 받겠다. 계룡건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룡건설 사서
한바탕 난리 쳤죠. 주문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느냐. 이건 고정이 안 된 거고, 이건 탁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탁본을 해서 비슷하면은 개인 돈 가지고도 한 달까지 했지 않다고 말이야. 그리고 기자하고 내가 그걸 내가 투고를 했죠. 매일신문 기자하고.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만들다 중단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만들어 놨었어요. 만들어 놨는데 막 그거 저 부식시키고 말이 색깔 맞추려고 엉터리죠.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돈입기하는 건 어떤 것이에요? 공공기관에 저런 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나중에 내가 막 문제상 보내니까 체험용이라고 인터넷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체험용. 체험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개인이 뭐 체험하건 뭐 거꾸로 놓든 세워놓든 관계없는데 이건 공공기관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독립기관에서 이렇게 제대로 못 세워요. 그 준다고 덜른 받아요 그거를. 그건 난 그런 건 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그러실 테죠 지금. 구리시는 당구대교 관계통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은 서영수 교수하고 저하고 둘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조각을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이제 하나 제가 끼어들었는데 뭐 그 사건은 뭐 내가 뭐 개인적이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세워놨는데 그것도 이제 실제 제가 했어도 좀 문제는 많죠. 왜냐면은 그게 공공기관에 그 세우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그 참 기간과 시간이 잘 돼가지고 다 세웠는데 그래도 그거는 제가 만들었지만은 한 90%, 95%는 가깝다고 봐요. 그러나 돈입기능가 있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돈입기능가 그냥 이 세운 거는 탁본을 한자해서 50%만 닮으면 내가 사비 들여서 한다고까지 얘기한 건 왜 그랬겠어요? 난 자신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리시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사업 교수들이 야, 이 정도면 원본에 가깝다 이렇게 극찬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제가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크기는 그 문제가 안 되고 그걸 다시 조각해도 관계는 없어요. 네, 비라는 건요 조금 뭐 이렇게 옛날 그 참 414년에 세운 관계통비가 1600년이 지난 게 어떻게 똑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많이 마모됐으니까. 근데 글자 들어있는 것만큼은 질국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얼추 맞았어요. 규격은 비슷해요. 내가 다시 조각한다면 아마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분이 있어요. 근데 글자 하나하나가 그 새기는 거, 그 다음에 고정된 거, 이런 게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색깔을 내려고 막 부식시켰다 이게요. 그러니까 막 튀어나왔죠. 요철이. 그러니까 탁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마모해서 해야지. 그걸 색깔 맞추려고 부식시켰으니까 꼬뭇꼬뭇한 거 다 했다 이게요. 인위적으로. 그런 게 안 좋죠. 올바른 거는 원석을 실제 수입해 오는 게 좋죠. 중국에서. 있습니다. 원석이. 내가 그 채석장도 갔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입할 수가 있어. 그러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돌 가지고 저걸 재현하는 게 돌이 안 나와요 거의. 오석은 저렇게 나오는 게 없고 거의. 그리고 저게 이제 비슷한 돌은 지역에 있어요. 근데 돌이 비슷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현할 수도 있죠. 단 돌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재현하니까 문제죠. 우리나라도 이제 저걸 채석해서 하면 되는데 더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조금 저걸 세우는데 그 국가나 정책에서 이걸 잘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냥 후딱 그냥 모양으로 이거 세워야겠다 또는 이걸 그냥 필요하니까 뭐 저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역사성을 가지고 전문가들 대동해서 실제 그걸 만들었을 때 탁본해 가지고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사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잘 질문하셔서 지금 이제 그걸 한 150자가 이제 마무리되고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원형을 난 복원하고 싶어요. 그걸 뭐 크게도 아니라 애당초에 새길 때는 글씨가 빠진 거 없이 이렇게 새겼을 것이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최초에 발견됐어요. 금속문이 빠진 거는 이렇게 앞뒤로 채워서 글씨를 써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일본에서 왜곡했다는 게 한눈에 드러나죠. 문맥에 다 따라서 하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면은 아마 어차피 지금 저 그대로 재현한다면 마모된 건 마모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있으니까 또 길림성에서 있으니까 언젠가 보면 돼야죠. 근데 과연 첫 번에 마모되기 전에 그 새기고 했을 때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나 요걸 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빠진 자까지 다 채운다면은. 근데 여기서 학자들이 앞뒤 글씨를 다 채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북광산 광계 도경 대왕 하면 북자 나왔는데 광자가 안 나고 광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애매한 거 그거는 좀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글자를 100% 새길 수 있어요. 지금 광교토형 비치고 글자가 거의 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1600년이 지난 접이에요. 다른 건요 50% 식별해 못 갑니다. 예, 그게 이 비가 대단하다는 거죠. 물론 일본 사람들이 손상을 시키고 많이 마모시켰지만은 걔네 최초 탁본들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대로 하면 돼요. 지금이야 뭐 많은 자가 훼손됐죠.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나라 광개토된 글씨를 최초로 쓰신 분이 여초 선생님이에요. 여초 선생님. 여초 김용현 작고하셨죠. 인제에다가 기념관을 짓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그 서법 이 글씨를 보급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그분이 청명 선생님하고 태고 학자 그분하고 둘이 발표하면서 글씨를 썼어요. 그게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 광개토연비 글씨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뭐 필법이 어떻고 그건 오체가 들어있다. 해서도 있고 행서도 있고 예서도 있고 뭐 초서도 있다. 그 말은 맞아요. 전 7체가 들어있다. 7체가 들어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이제 글자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글쓰는들이 할 거고 그 글씨가 왜 참 저기 하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 아까 얘기했듯이 15cm예요. 그러면 우리 역대 비 중에서 15cm 글이 저렇게 큰 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그런 많은 1800이라는 글자가 저렇게 새겨질 수 없고 근데 저게 각진 것도 아니고 둥글 원형으로 원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할게요. 저걸 우리가 그 핵이 산삼뿌리라고 비교를 하면 돼요. 산삼뿌리는 30cm가 한자가 돼도 감아도 그냥 있어. 근데 인삼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뚝뚝 부러져. 예. 그 산삼뿌리가 굵기도 일정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 세월을 견디면서 그 뿌리가 견디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핵으로 글씨를 쓴 거예요. 그 초선생이 이야기하기를 서해와 고성일지라 서해라고 하는 핵은 그 소나무가 수없는 세월을 풍마에 견뎌서 나온 핵같이 쓰라고 그랬거든. 바로 광개토연비가 글씨가 그런 문맥으로 그런 스타일로 그런 형태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라고 봐야죠. 핵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죠. 보면만 하면 막 생동감이 있죠. 안 쓰셨어요? 안 쓰시고 그때는 그게 이제 삼국사기에 뭐 비가 큰 게 있다 뭐 이렇게만 해지 그게 밝혀지질 않았거든요. 아마 밝혀졌다면 또 당신이 그걸 쓰고도 추사님이 당신의 체가 이제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시대 당시는 광개토연비 글씨를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라비를 보면은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시기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한나라나 중국의 그 주은 시대의 글씨를 공부했으니까 비슷한 게 이제 우리 신라비나 이런 데나 이제 백제비는 그런 게 없고 이 신라 때 비 보면은 이 광개토연비에 흡사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 와서는 쓴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사람이 저걸 발견하면서 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그 충북가 이제 세종시로 넘으면서 그 유적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진짜 사건입니다. 왜? 지금 구리시 아차산성 가지고도 유적지가 많이 발견돼 가지고 그거 이제 거기도 그걸 하는데 뭐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걸 뭐 하다 말고 그랬어요. 또 광진구도 그렇고 지금 연천 같은 데도 고려 유적지가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충주에 이제 그 중원비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충주에서도 저 비를 좀 세워야 된다. 광개토연비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
그리고 이제 단양 가면은 온다성도 있고 거기서 축제를 해마다 해요. 그러면서도 광해대교 하나 세운다는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이제 경주에서도 그 호우병이 그 국강산 광해도 그 시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참 고구려 땅입니까? 근데 지금 그 성이 발견되고 그 터가 있고 그걸 학계에서 좀 발전시켜가지고 그걸 거기다 재현을 하고 진짜 그게 우리나라의 고구려 유적지가 그게 있다는 거냐. 지금 봐요. 중국에서요 굉장히 그 문제 뭐라 그럴까 그 걱정을 하는 게 길림성의 그 고분하고 비 뭐 이런 걸 전부 장문총인이 문화유산으로 다 등재했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고구려라는 말을 또 써요. 그렇게 왜 하느냐면 그 중국 젊은 학자들이 젊은 애들이 고구려가 뭐야? 삼천여사의 가장 위대한 나라가 뭐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기네들 그 문화유산을 올리려고 진, 호태양비 이렇게 했다 이게야. 진내에 소속된 거다. 이러니까 고구려에 대해서 몰라. 거기 옛날 그 60, 70대 때 사람 전부 이주식 그랬잖아요. 90년대에. 고구려 말할 게매. 그리고 고구려라고 했더니 막 문제 삼고 그랬어요. 전부 동진, 호태양, 동진 뭐 책, 전부 그렇게 나왔어요. 책이. 근데 지금 고구려를 다시 부상시키는 이유가, 이게 우리 땅이,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인데 젊은 애들이 고구려 역사를 모른다 이게. 그래서 개인한테, 제약회사 사장한테 고구려 호텔을 짓겠어. 그 요녀산성 밑에다. 고구려 그 광해대교 채석장 밑에다. 강가에다가. 호텔 길이가 100m입니다. 사방. 그래서 내가 자문해달려서 작년에 갔다 왔죠. 그리고 고구려 호텔로 짓고 고구려 시대의 의상하고 전부 그걸로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가에다가 28 임금님의 그런 업적을 한글, 영문, 영어 쫙 공적을 돌마다 새겨놨어. 그리고 시조가 알에서 깨어난 그 알 형상도 막 엄청나게 해놓고 이렇게 왜냐? 그걸 다시 부상시키겠다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중국노 집어다가 고구려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자라난 후손은 난 그래서 이거 차 보셨죠? 차. 고구려 아주 이러고 다녀. 어린아이한테 중국 우리 고구려 지도만 보면은 가슴이 울렁거려. 독도 요만한 가지 독도 대단하죠. 거기도. 이게 문제가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를 찾겠다는 건 아니다 이게야. 나는 이걸 알리자 이게야 후손들한테. 일본처럼 저렇게 독도가 왜곡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게야. 그러면 이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긍지를 갖고 사잖아. 야 고구려 땅이 이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도 그런 나라를 한번 세워야지. 그런 걸 우리도 저기 해야지. 이런 걸 심어줘야지. 비전이 없잖아요. 젊은 애들이. 비전이 없어. 이런 지금 사건이 터지는데 무슨 비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보고 자꾸 이미 간다고 날 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저걸 보급시키기 위해서 차에다 저걸 전국을 다니겠다. 이게 학문도 체험해주고 학문도 나눠주고 무료로. 그래서 저걸 싸들고 다니려고 차까지 다 개조하고 만들었어요. 왜? 이걸 뭐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한다고 들어줍니까? 마지막 인생을 난 그렇게 보내겠다. 왜? 광개토형비 아주 애착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형비를 좀 보급하고 알리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고려유적지가 발견됐다는 거 이건 기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중원비는 경계비고 지금 엊그저께 또 고구려비가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묘를 관리하는 그 비요. 그게 그 가지고 중국에서는요, 그 비가 또 새로 나와가지고, 야, 이게 비가 나타서 고구려비 탁보는 다 길린 박물관을 싹 뒤로 하고, 그걸 또 위로다가 내놓고, 막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65년 자오찌민이 고구려는 조선 땅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일본처럼 저게 독도가 질 거라고 끝까지 버티지 않았다 이게 인정을 해. 그러나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서로 보고 왕래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는 얘기요. 그 우리도 가서 보고 답사도 하다 이게야. 관리도 하고. 그 아이들한테 그런 한 명만 불어넣자 이게야.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인생이. 그래서 내가 저걸 싸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